안녕하세요. 진짜 한의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단주한의원 원장 안영남입니다. 오늘은 변이형 협심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새벽이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발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음주한 다음 날 새벽에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환자분이 인식하고 있다면 본인이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바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이형 협심증은 음주한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운동이나 힘든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일반 노작성 협심증은 당연히 운동이나 힘든 일 할 때 나타나죠. 그다음 두 번째, 과다한 음주, 흡연이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일본하고 한국에 많답니다. 일반적인 노작 협심증은 러시아하고 유럽에 많고요. 이 데이터가 언제 데이터냐면 20년 전 데이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더 연관이 많았고요. 그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혈전이라든가 이런 건 좀 덜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혈관의 경련성 질환으로 심혈관 조영술을 할 때 일부러 혈관 경련을 유발하는 물질을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경련이 나타나는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일반형 협심증하고 변이형 협심증이 동시에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텐트 시술을 받고 호전된 줄 알았는데 계속 증상이 나타나. 근데 특이하게 아침에 술 먹은 다음날 아침에만 나타난다. 그럼 그분은 그 일반 협심증과 변이 협심증이 처음부터 두 개 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변형 협심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듣기가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다음 카페에서 협심증 및 심혈관 질환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올렸던 글입니다. 2006년도에 올렸던 글이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 며칠 갑자기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분, 혹은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내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이 두 질병이 100%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면, 초조, 불안, 기절할 것 같이 어지럽다 혹은 기절한다. 마음이 붕붕 뜨며 안정이 되지 않는다. 두통 혹은 구역감, 심장의 두근거림, 철렁거림,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현상이 간혹 발생한다. 모든 변이형 협심증 환자분들이 위의 증상을 모두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증상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시지만 객관적인 제3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빨리 인식하는 것이 치료에 아주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분노상간이라는 진단 용어가 있습니다. 분노가 너무 오래되면 간을 손상시킨다 이런 뜻이죠. 정신이 육체를 손상시킴을 의미합니다. 이미 한방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심신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 마음이, 신, 육체를 괴롭혀서 어떤 병을 유발하는 걸 심신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심신증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 양방에서 별로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분노라는 거는 TV에서 보듯이 막 날뛰고 욕을 막 하고 바닥을 뒹구는 것도 해당합니다만 대부분의 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하고서 상상하면서 속에서 화를 막 내는 것이죠. 그 부글거림은 눈빛과 얼굴의 모양, 이게 미간에 주름이 잡힌다든가 또는 뭐 웃는 모습이 거의 없다든가 뭐 거의 무표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든가 뭐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격적인 눈빛 그런 걸 통해서 표출됩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표출하지 못하는 분노가 마음속에서 가득 차게 되면은 앞뒤로 꽉 막힌 상태가 됩니다. 진퇴양난의 상태가 되죠. 그것이 바로 협심증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협심증도 나타나지만 변이형 협심증도 나타납니다. 또는 공황장애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006년에 상담하신 어떤 두 분에 관한 글이 있는데 한 분은 방송국 PD셨고 한 분은 변호사셨어요. 한 분은 분노가 가슴에 가득 찬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건들면 터진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건들면 터지겠지만 본인의 힘으로 그걸 억지로 누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분도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 교육이 있으니 시장 장사꾼 마냥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저 그게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뭔가에서 회피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느껴질 수 커트. 또 다른 변호사분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뭔가에서 회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잡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50%는 이미 나은 겁니다. 모든 걸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 병이 낫고 남 탓이요. 남 탓이요 한 병이 더 악화됩니다. 그 둘 다 못하겠다 그러면은 원인을 제공하는 불편한 사람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거리 두기이거든요. 마음속에서 분노를 쌓지 마시고 거리 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이형 협심증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정말 숨겨지고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이형 협심증은 위험한가입니다. 변이형 협심증의 고통은 일반 협심증만큼이나 고통을 수반합니다. 또한 평생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말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변이형 협심증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일반 협심증은 사망률이 높지만 변이형 협심증은 사망률이 무척 낮습니다.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생 약만 먹고 살아라 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다른 거를 막 제시할 텐데 없습니다. 그냥 약만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단지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니 진통제 마냥 평소에 먹으라는 것뿐입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먹으면 바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아침 통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살다 보면 우연히 저절로 나을 수 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변형 협심증의 진짜 원인은 오랜 억압 탓입니다. 스트레스요.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억압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직업에 대한 불만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죠. 이런 것이 풀리지 않고 오랜 기간 가슴속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불안, 초조, 불면증이 나타나게 되면서 점차 심장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몸이 흔들리고 어지럽고 아질거리고 몸이 가라앉고 피곤해지게 되는 거랍니다. 바로 심장에 무리가 오는 거죠. 이는 하인리학에서 설명되는데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은 기가 막혀 죽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가 체했다는 것인데 먹은 음식이 체하면 답답하고 숨쉬기가 갑갑하듯이 오랜 스트레스로 기가 순환하지 않고 딱 체하게 되면 기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도 멈추게 된답니다. 인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데 환경이나 나이, 성별, 체질, 성품, 직업 등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변형 협심증은 심장에 나타난 것뿐이에요. 기가 막혀서 기혈의 순환에 장애가 오면 혈관의 경련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꼬이기도 합니다. 뇌혈관이 꼬이기도 하고요. 심장혈관도 꼬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는 환자가 느끼지 못하지만 심장의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죠. 이를 풀어주는 것은 안정을 시키고 기혈순환에 일정한 리듬을 찾아주고 원활히 흐르게 하면 변이형 협심증의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이미 약해진 심장 근육에 많은 영양 공급을 해주기 위해 심장을 보호하는 약을 쓰면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지요. 결론적으로 변이형식증은 마음에서 오는 병임을 빨리 인식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두려움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쌓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용어로 화병, 가슴앓이에 속하는 질병으로 모두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양약을 통해서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일 뿐이에요. 그래서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한약과 함께 마음 다스리기, 명상이라든가 이런 기공이나 요가, 또 다음 운동,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셔도요 분명히 낫는 질병입니다. 약을 끊고도 평생 사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위험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이형 협심증 환자가 가장 끊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술이고요. 두 번째는 담배입니다. 물론 일반 협심증도 담배가 최악이지만 담배는 심혈관뿐만 아니라 모든 말체 혈관을 다 오그라들게 만드는 게 또 담배입니다.
술만 끊지 마시고요. 담배도 같이 끊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술, 담배 끊은 지가 이제 한 3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